조주록 464칙 노파 할머니에게 오대산 가는 길을 물으면 노파 할머니가 똑바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똑바로 걸어가면은 또 저렇게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그 공안에 이어서 염송에서 많은 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붙인 것을 또 오늘도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림총이라고 하는 선사가 상당해가지고 이러되 학도지사는 이구정안이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바른 눈을 갖추어야 한 것이니 안약 부정이면 만약에 바른 눈을 갖추지 못하면 숙맥난분이라 콩과 보리를 가려보기가 어렵다. 내그 차해 운하되 이 말을 들어 이르되 차도하라 또 일러라 신마처 시 간파처 말해보라 어디가 간파한 자리인고. 근데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정한 바른 눈을 갖춰야 된다 했어요. 바른 눈을 갖추지 못하면 콩인지 보리인지를 가려보기가 어렵다. 과거에 과거뿐나 요사이도 그렇지요. 마을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잘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사람 보고 저거 숙맥 아니야 이랬는데 숙막 우리는 숙막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알고 본 게 숙맥이라 여기에 보리와 콩과 보리를 콩인지 보리인지를 가려보지 못하는 놈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용인지 뱀인지를 가려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용인지 뱀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식이 있습니다. 속세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도 위에 가르쳐주는 서성이 바로 선지식이고 일반 사회 가정에서도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분이 다 서성이 되는 것인데 각계각층의 많은 생활하는 속에서 모두가 다 서로가 살아가는 데에 모르는 부분을 서로가 알려주고 가르쳐주는데 모두 선지식이지요. 근데 선지식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눈을 갖춰서 가르쳐준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요. 일반 사회에서도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르게 보고 바로 판단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사회에도 곳곳에서 그런 사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찾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주 만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도 인문학이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학문이 있지만은 그 많은 학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거를 진리의 도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이 사회에서도 가장 높이 뛰어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돌을 닦는 사람을 제1로 위대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돌을 닦는 진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더 큰 학문은 없다는 것이죠. 최고학의 공부가. 그러면 이 도에 닦는 데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이며 또 가는 길도 잘 모르고 간다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필요하고 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다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이 사람이 도에 대한 눈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분명히 그거를 바로 보고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람이 도에 대한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이다. 도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도에 대한 눈을 뜬 사람을 이제 바른 눈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른 눈을 갖추었다. 바른 눈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콩과 보리를 구분해서 볼 줄 안다 이거지요. 그건 뭔 소리냐? 이 사람이 공부해서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깨달은 사람이다, 안 깨달은 사람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바로 보고 바로 점검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는데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깨달았다고 천지만질 뛰고 쫓이 나와서 소리치면 그게 정말 깨닫고 저렇게 날뛰는가 엉터리로 깨닫고 날뛰는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공부하다가 그런 기세가 덩천하게 막 알았다고 뛰어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바로 간파해 보느냐. 그걸 간파해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이 먼 선지식이요 숙맥이다. 숙맥. 콩과 보리를 가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용과 뱀을 가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점검을 못하는 거지요. 학교에서도 선생이 확실히 알아야 점수를 매겨주지요. 모르고야 어떻게 점수를 매겨주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만유 가운데 가장 높고 큰 중요한 학문이 뭐냐 할 때 이 도의 진리의 문이라. 도의 진리에 대한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회에 모든 학문이 있지만은 다 그거는 생사에 뛰어나지 못한 생사 속에서 헤매는 다 학문이고 공부라요. 세상에 뭐 학문이 그리 많지만 그 학문에 대해 생사를 뛰어나는 그런 공부인가요? 그건 아니라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공부 가운데에도 가장 뛰어난 도문, 도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에 공부하는 사람이 바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눈이 열리는 사람이 나오기를 또 기대하고 그리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 바른 눈이 열린 사람이 나와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늘 땅 인간 세상 천지인의 하늘 땅 인간 세상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는 서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서성이 되는데 여기는 그 말이에요. 바른 눈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거는 콩과 보리를 나누기가 어렵다. 나누어 보기가 어렵다. 이 말을 들어서 이르되 또 한번 말해보라. 어느 곳이 간파한 것인고 어디가 간파한 자리인가 라고 했어요. 이어서 또 말하기를 대중이 상냥해서 이르되 대중이 이렇게 생각을 이런가 저런가 상냥해서 이뤄본다 말이죠. 파자가 불구하나야 저 노파 할머니가 눈을 갖추지 못해서 바른 눈을 갖추지 못해서 반조주 부덕이라 조주를 가려보지 못했다. 조주를 가려봐야 되는데 가려보지 못했습니다. 하니 지켜에 이렇게 알아봤다 할지라도 정피 조주 간파요라 바로 조주의 간파를 당했을 것이로다. 당시에 만약 확실하게 가려 볼 줄 알았다면 하부도 강남성이 어찌 강남의 스님이 북성하여 북쪽 스님을 향해서 다만 문설주 문짝을 이 말이지요. 문짝을 3번 어루만졌구나 라고 말하지 못하고 혹은 강문하고 혹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문을 닫아라 라고 할 수 있고 혹은 또 자 객다하라 앉아서 차나 마시라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까? 단 입마도인데 다만 이렇게만 말했더라면 이 신마 간파초 무슨 간파했다 할 곳이 있겠느냐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또 조주와 노파 할머니에 대한 간파했다는 데에 대한 것을 할머니의 입장과 조주의 입장을 여기에서 드러내서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이어서 또 말하기를 우유도하되 또 일러 말하되 조주 제거 의례에 조주의 뜻을 드러내자 마자 이미 조피 파자 간파요나라 조주의 뜻을 드러내자마자 이미 노파에게 간파 당했다. 이건 또 반대로 말했습니다. 조주의 뜻을 드러내자마자 이미 노파 할머니한테 간파 당해버렸다. 썸바로 형내 문화하야 무게 내화하야 때문에 돌아와서는
조주가 돌아와서는 속수무책이 되어 어떤 계책도 세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종안을 세우고 하는 말이 나는 오늘 간파했다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조주는 뜻을 드러내자마자 이미 노파에게 간파당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형내 무게 나하야 때문에 돌아와서는 속수무책이 되어 아무 속수무책이 되어 가지고 자립종언이라 스스로 나는 종안을 세우고 종의 안목을 세우고는 하는 말이 말하기를 간파했다고 나는 했다. 조주스님이 나는 할머니를 간파했다 이렇게 한마디 한 겁니다. 했으니 금시의 변명자소로다. 이렇게 조주가 말한 것을 요즘에 사람들이 분명하게 판단하는 자가 참 적다. 판단해 보는 자가 적더라. 간파해서 바로 봐야 되는데. 그래 적어요. 간파하는 그런 스님들이 참 적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말하였다. 간파이자는 간파했다 하는 그 두 글자는 정시 종안이며 이 바로 이것이 종문의 이 시만의 공안을 1700공안의 시만의 공안의 이 문의 말이지요. 이 종안이라 거기에 뛰어난 바로 바른 눈이다. 간파두자는 정시 종안의 눈이며 역시 납성의 pháp 이며 이거는 납성들의 바로 콧구멍이며 향시 향상일규라 또한 역시 향상일규라 또한 이것이 이로 향하는 한 구멍이라. 또 중요한 것은 후인이 교작하고 후인이 잘 대책임질 잘 철저히 대책임질을 해가지고 대천하인 모색 불착이라 천하인을 대해서 천하 사람들 대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간파라는 두 글자는 바로 종문의 안목이며 또한 납성의 근본 콧구멍 근거이며 또한 이로 향하는 한 구멍이니 중요한 것은 후인들이 잘 대책임질하여 천하 사람들을 대하여 찾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정확히 보고 바른 대응책. 이 문제는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부하는 사람을 놓고 꼭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바로 정확히 보고 바른 대응책이 서야 되고 바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타가 나나 상대방이 모두가 원만하게 만족되게 해줄 수 있다. 이거라요. 그렇지 못하면 어느 한쪽은 불리하고 억울하게 당해야 되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자기 목전에 닥쳐 있는 자기 눈앞에 목전에 닥친 어떤 문제라도 바로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본다면 거기에 바른 대응책이 나와야 되고요. 바른 대응책이 나오면 바른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 바른 해결책이 나오면 자타가 다 만족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오늘날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에 시급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모든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눈이 밝은 사람 누군가라 그거를 찾아야 되고요. 그거를 또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지. 남을 탓하고 뭐 누구를 탓하고 뭐 이거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여기는 지금 그 말입니다. 뭐 1000년 전에 뭐 조주에 대한 걸 뭐 얘기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이에 대한 이 말씀 이 진리는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 가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조주는 뜻을 드러내자마자 이미 노파에게 간파당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돌아와서는 속수무책이 되어 스스로 종안을 세우고 말하기를 간파했다고 했으니 요즘에 이 일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자가 참 적더라. 또 말하였다. 조주가 노파에게 간파당했다고 해도 옳고 노파가 조주에게 간파당했다고 해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간파라는 두 글자는 바로 종문의 안목이며 또한 납성의 근거이며 또한 위로 향하는 한 구멍이니 중요한 것은 후인들이 잘 되새김질하여 천하 사람들을 다 대하여 찾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위로 향하는 한 구멍이라는 게 뭐이겠습니까? 백질이나 되는 함정에 빠졌는데 양사면이 반질반질하니 쇠로 된 철벽이라 손으로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고 발을 디딜라 해도 발을 붙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뛰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로 통하는 길은 한 구멍이 이로 하나밖에 통하는 게 없어요. 그 말이라요. 어떻게 해야지 그 함정에서 뛰어나느냐. 이게 향상일로거든요. 향상일로에 대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말하기를 또 이러되 정시 도안이라 단종 간파처하야 이것이 바른 도의 눈이라고 하니 단종 간파처에 다만
노파를 간파한 곳을 쫓아서 주장무효덕실이라 주장에는 덕실이 없고 잃는 것이 없다.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일양에 박수치고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한쪽에서는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 좌우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 붙들어 가져서 너의 부동처를 흔들어도 너의 부동하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처를 흔들으니 시입도 안경이라 이거는 도에 들어가는 눈 밖의 소식이라 하며 또 어떤 일이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고금의 예시나 지금의 인연을 모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지금까지 현 눈앞에 닥치는 모든 인연을 분초하야 똥을 섞은 그름자리와 같으니 이 발양 일변해라. 그 일변을 향하여 빼서 던져버리라. 막 도착하여서 좋다. 또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도의 안목입니다. 다만 간파한 자리가 어둠도 이름도 없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내내 손뼉치기나 할을 하면서 좌우에서 부축하며 그대의 움직임이 없는 자리를 흔들었으니 이것이 도에 들어가는 안목의 격식입니다. 또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고금의 인연을 쓰레기와 같이 한쪽으로 밀어 던져 버리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좋을 것입니다. 여사 은호는 약 하병충기요.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한 이런 이야기들은 그림의 떡으로 허기를 채우려는 것이요. 떡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배고픈 허기를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진옥 이마라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네. 종무실처로다 마침내 실다할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일러라. 필경에 간파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고? 말해보라. 필경에 무엇을 간파했단 말인가? 말들 해보라. 양구에 이르되 조금 말이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르되 산전에 맥숙주하고 노능의 미가제로다. 산 앞에 보리가 일찍이 익었고 연홍의 쌀값이 참 쌈이로다. 이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림의 그림을 떡을 그리 가지고 배고픈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요.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도무지 실다운 자리가 없다. 말해보라. 필경에 무엇을 간파했는가? 말들 해보라. 양구하고 있다가 말하였다. 산전맥숙조하고 노는 미 가저로다. 산 앞에 보리가 일찍이 익었고 여롱의 쌀값이 쌈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전등록에 구봉 도전선사조에만 말한 건데
도전선사, 구봉 도전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일찍이 들으니 하상께서는 친견 연수래라 하니 연수대사를 친견해 왔습니까? 하는 말이 맞습니까? 연수대사를 친견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구봉 도전선사가 대답해 이르되 산전맥숙미냐와 산 앞에 보리가 익었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대 할아버지를 살아서 손자가 본 손자도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를 못 보고 손자도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그대의 조부를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아이 뭐 난 일찍이 돌아가셔서 못 봤다든지 뭐 일찍이 헤어져서 뭐 못 봤다든지 뭐 이래야 할 텐데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하상께서는 연수대사를 친견하고 왔다고 하니 맞는지요? 하니까 구봉 도전선사가 대답하기를 산전맥숙미냐 산 앞에 보리가 익지 않았는가?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건 이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나선이에요. 가나선이 딴 게 가나선이 아니고 이게 가나선입니다. 여기서 척하니 바로 알아듣는 자, 그 사람이 눈을 갖춘 사람인데 이 바로 가르쳐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눈이 어두운 봉사라 이거예요. 숙맥이라 그래요. 숙맥. 얘 숙매가 이러잖아요. 뭐 하면 뭐 씻기도 안 되면 열불 터져오면 얘 숙매가 이래. 여러분 숙맥은 아니죠? 여러분 숙맥이라 하면 싫어할걸요? 그래도 이거 뭐로 못 알아들으면 숙맥이지 뭐. 이거 연수선사를 친견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산 앞에 보리가 익지 않았는가? 라고 말했으니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숙맥이 아니요. 그렇지요? 예? 대답 안 하는 분께 숙맥이라 소리 듣는 건 싫어하는 분인데 그 다음에 연홍의 쌀값이 싸다 한 것은요. 선문염송의 148칙에 나오는 말인데요. 청원행사. 청원행사는 6조 밑에 바로 직계 제자입니다. 남학 해양선사와 청원행사의 두 분에 걸출한 제자지요. 이 남학 해양하고 6조 밑에는 청원행사라는 유명한 제자입니다. 청원행사 이분에게 어떤 분이 스님이 하루는 물었습니다. 여하시 불법대이니까 어떤 것이 불법의 가장 큰 뜻입니까? 불법에. 그러니까 청원행사선사가 대답해 이르되 노능미 작마가 연흥의 쌀값이 얼마던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가르쳐 준 건데요, 다 이게. 바로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연흥의 쌀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청운 행사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지를 이제 바로 보고 알아듣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요. 물물이 무가지보라. 물물이 값을 정할 수 없는 법이로다. 불법의 대의를 말하니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냐 하니 거기에 연흥의 쌀값이 얼마냐라고 한마디 한 것입니다. 삽계익이라는 분이 염하되 대산노상의 십계 오쌍이 타파초해로다. 오대산 가는 길 위에서 열이면은 5쌍이 집신이 다 달가 없어졌음이로다. 당시에 약 6의 구한저인들, 그 당시에 만약에 바른 눈을 갖춘 사람이 있었다고 한들 창과 방패를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천하를 태평케 했을 것이다. 변지켜 파자가 바로 노파가 돌이켜 뒤집어 엎는 이 일을 갖췄다 할지라도 야시 강생아조라 억지로 어금니와 발톱을 드러낸 것이 되니 지금의 잎이 조주 간파인된 이미 조주의 간파를 입었을진된 또 말해보라. 나리가 간파쳐요. 어떤 것이 간파한 것인고 대사난일이 착자하니 크게 진흙 속에 가시를 만난 것 같으니 능유 기계에 답잡고 능이 몇 사람이나 그걸 발로 밟음이 있었고 약시 가끔 점지인데는 만약에 발로 밟았다고 할진대는 필연 수지 통량이라 반드시 모름지기 아픔을 알 것이니라. 연수 여시나 비록 이와 같으나 이금 사해에 청여경하니 지금 무주천하가 사해가다 말기가 거울과 같으니 행인이 망여 노 이소하라. 행인이 길 가는 사람 더불어 그 길을 행하는 사람이 길을 원수로 삼지 말아라. 그때에 만약 안목을 갖춘 이가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창과 방패를 쓰지 않고 앉아서 천하를 태평하게 했으리라. 노파가 오대산 어디로 갑니까? 똑바로 가시오. 똑바로 가면 뒤에서 또 저렇게 가래 하는 여기에 있어서 바른 눈을 갖춘 사람이 있었다면 말이죠. 창과 방패를 쓰지 않고도 앉아가지고 천하를 태평하게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설령 노파가 대받아 치는 이세가 있었더라도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똑바로 가라 이러고 가면은 또 저렇게 가네 할 때 거기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하자. 그러면 노파 할머니가 대받아 또 쳤다 이거지. 대받아서 말을 쳤다 하더라도 이는 억지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에서 조주의 시험을 벌써 받았을진된 말해보라. 어디가 간파한 자리인가? 마치 진흙탕 속의 가시와 같으니 능히 몇 사람이나 밟을 수 있겠는가 그거를.
진흙 속에 가시가 있는데 그걸 몰라. 근데 그걸 몇 사람이나 그걸 밟겠느냐. 틀림없이 밟으면 가시가 팍 들어와가지고요. 아플 텐데. 지금에서 조주의 시험을 벌써 받았을진된 말해보라. 어디가 간파한 자리인가? 마치 진흙탕 속의 가시와 같으니 능히 몇 사람이나 밟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발꿈치가 땅에 닿는 사람일진된 반드시 가시를 밟아서 고통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이와 같으나 지금은 사해가 거울처럼 맑으니 행인들은 길을 갖다가 원수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랬어요.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말씀을 하셨네요. 또 설두영이라는 분이 선사가 소참에 대중을 모아놓고 이제 이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래 하되 조주냐 임마가고 조주도 이렇게 갔고 자성냐 임마거라 저 스님도 이렇게 갔다 하니 차도하라 또 말해보라 신마처가 간파처 어느 곳이 간파한 곳인고 요해마 알겠는가 청치일송하라 하나의 송을 들어보라 고진 농설 조준호가 우주공내 무처토로다 대산 노상 탄연평연을 번사행인 이방초로다 말해보라 어느 자리가 간파한 곳인가 알고자 하는가 개성을 하나 들어서 보여주리라 주둥이 놀리는 조주 노인이 우주가 텅 비자 찾을 곳이 없음이로다 오대산 가는 길이는 평탄하거늘 도리어 행인들을 풀밭으로 들게 함이로다. 개성을 그려놨습니다. 설두정이 소참에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조주도 그렇게 갔고 그 스님도 그렇게 갔으니 말해보라 어느 자리가 간파한 곳인가 알고자 하는가 개성을 하나 들어보아라 주둥이 놀리는 조주 노인이 우주가 텅 비자 찾을 곳이 없음이로다 오대산 가는 길 위에 평탄하거늘 오대산 가는 길 위는 평탄하거늘 도리어 행인들을 풀밭으로 들게 함이로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